저는 이번에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. 따로 준비한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겠습니다. 책을 쓴다는 게 카페 창업이 메인 주제는 아니었고 저야 그냥 작은 카페 오픈했다가 지금 로스팅 공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카페 창업이 전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카페 창업 컨설팅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도 안 해요. 몇몇 개는 돈 안 받고 그냥 제 능력에 가능한 선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만 도움을 드렸었고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 맞추러 다니면서 여러 카페를 보고 여러 사장님들을 만나봤을 뿐 내가 직접 그 카페를 운영해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책을 쓰려고 했냐,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쓰려고 했습니다. 제가 나름 어렸을 때부터 좀 다사다난한 인생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학창시절, 대학생 때도 학점이 워낙 안 좋았었거든요. 2점대였었거든요. DDDDFF. 근데 왜 책을 제가 쓰고 내려고 했었냐면 저는 계속 필드 현장에서 뛰던 사람이었거든요. 카페 알바로 시작했다가 직원이 됐다가 또 바리스타 생활했다가 로스팅을 했다가 카페 창업을 했다가 그러면서 카페 창업에서 장사로 어느 정도 좀 키워봤다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로스팅 공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또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나의 책을 쓰면은 다른 분들도 뭐 책 쓰신 분들이 어디 강연을 나간다던가 외부적인 활동들을 더 하게 되잖아요. 내가 책을 써서 내면은 오멜라스가 제가 하는 업체가 다른 길을 펼쳐나갈 수도 있겠구나 결심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우리 관리직 직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. 오멜라스의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책을 좀 써보려 해. 내가 낮에 회사에 안 나오면은 어디 좋은 카페 가가지고 혼자 노트북으로 책을 쓰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라. 그러고서는 사실 매일 나와가지고 일하고 오히려 저녁 시간에 따로 나가서 책을 썼었거든요. 우선 책의 목차, 전체적인 틀 먼저 짰고 파트별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갔어요. 1장, 2장, 3장, 4장 한 달 됐을까요? 꽤 많이 썼어요. 제 책을 쓰면서 다른 책들도 중간중간 계속 봤죠. 그런데 이러면서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내가 책을 쓰다 보니까 다른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더라고요. 원래 책 제일 맨 처음 부분에 들어가며 이런 파트 있잖아요. 완전 초반. 저는 솔직히 책 읽을 때 이 부분을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. 보더라도 그냥 수룩 훑고 지나가는 정도지. 그런데 제가 제 책을 써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. 이 책에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거야.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3권이 있거든요. 첫 번째는 편견이란 무엇인가, 철학 차원의 책인데 편견이라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책 초반에 이 책을 왜 다뤘으며 편견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사고를 펼칠 것이며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, 초반에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중간중간 심심할 때 읽는 책인데 거의 다 읽었습니다. 나는 브랜딩을 호텔에서 배웠다. 여기서도 초반 부분에 나는 왜 그 수많은 호텔을 다녔고 그 호텔들에서 내가 얻었던 거는 어떤 것이다. 그래서 읽는 분들로 하여금 호텔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브랜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책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출근해서 한 파트씩 보는 건데 일잘러로 등극하는 비즈니스 영어 수업. 여기에는 초반부에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지만 정말 비즈니스 일하는 데 쓰이는 영어는 좀 더 확실하고 간결하고 정보 전달이 잘 돼야 돼. 이런 거를 내포하면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. 이 책들이 다들 목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제 책을 쓰다가 이 책들을 하나하나 보고 다른 것도 보고 이러다 보니 문득 생각이 든 거는 목적성이 뭐지? 나는 이 책을 왜 쓰고 있지?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지? 그래서 제가 쓴 거를 처음부터 다시 쭉 읽어봤어요. 그런데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 원두를 더 많이 팔고 싶다는 그 같은 생각, 그 같은 생각을 내가 진짜 오만했구나 라고 깨우치게 된 거예요. 제가 책을 쓰고자 했던 그 목적성을 완전히 제가 잘못 잡은 거예요. 그래서 다시금 정말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.
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는 목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저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오멜라스의 목적성이 따로 있고 사군 카페인의 목적성이 따로 있고 사철제, 제 본명이에요. 사철제라는 사람의 목적성이, 인생의 목적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. 오멜라스의 목적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든 좋은 원두가 전국에 있는 카페로 가고 또 그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심으로써 그 커피가 좋은 커피가 되도록 만든다. 그에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중하게 생각한다. 사군 카페인의 목적성, 그 사람이야. 어려운 커피가 아닌 쉬운 커피, 그들만의 리그, 그 소수의 커피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커피와 카페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다. 그 안에 솔직함과 정직함을 담자. 얼마 전에 광고가 들어오긴 했었어요. 카페 업종에서는 꽤 큰 곳이었고 광고비는 보통 직장인, 일반 직장인 월급의 배가 넘었습니다. 근데 그 제품을 제가 직접 사용해 봤을 때 별로인 거예요. 제 기준에서 별로였었던 거예요. 다른 분들 기준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. 어떻게 했습니까? 그냥 안 한다 했습니다. 안 한다 하고서 주변에서는 이제 와, 그 돈을 그걸 안 하냐. 물론 그거를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기준, 제 시야에서는 그게 별로였기 때문에 아무리 금액이 컸어도 저는 딱히 받지를 않았을 거예요. 또 하나 다른 예시도 뭐 프랜차이즈 본사와 싸우는 이유 중 하나, 이 둘은 수익을 위해서 만났잖아요. 그 어떤 점주가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내가 엄청나게 함께 키워줘가지고 같이 성장하겠어 라고 하는 분들 드물고, 그 어떤 본사가 이 점주님을 부자로 만들어줘서 이 가게가 훨씬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본사의 모든 힘을 쏟아붓겠어 라는 것도 굉장히 드물고, 있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희박하잖아요. 이미 서로의 목적성이 충돌할 가능성, 소스가 많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목적성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목적성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가치적인 목적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잡으려고 했던 그 목적성이 제 가치관과는 살짝은 삔이 나가서 잘못 잡았었구나, 이런 생각을 했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거를 멈추겠다라는 거는 아닙니다. 다시금 목적성을 잡고 다른 책들이 전개하는 방식도 보고 일단 계속 써내려가 볼 겁니다. 이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니면은 백발이 돼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멈추지는 않겠습니다. 다시 한번 잘 정돈된 사람으로서 다뤄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